아니, 선생님. 그날 저는 환자분 눈동자 안에서 제 과보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이던 그분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퇴직 여행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아무 증상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단 10초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뇌졸중. 이 병은 예고 없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말이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는 활력인생연구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절대 몰라서는 안 될 뇌졸중의 진짜 얼굴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뇌졸중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단 20분 안에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과 제가 뇌졸중으로 병원에서 만나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 구독 누르고 이번 이야기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올해로 25년째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박민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뇌졸중 하면 드라마에서처럼 윽 소리와 함께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걸 떠올리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바꿔놓는 병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던 일상, 쌓아온 인간관계, 심지어 스스로의 자존감까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괜찮겠지 하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중에는 단 한 번의 진단만 받았어도 평생 휠체어를 타지 않아도 되었던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뇌졸중에는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전조증상과 예방법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박 교수님, 뇌졸중이 뭔가요? 그냥 머리 쪽에 생기는 병인가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심지어 고혈압약을 10년 넘게 드신 분도 이렇게 물으세요. 그만큼 이 병의 이름부터가 우리에게 낯설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뇌졸중. 이 단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의미가 꽤 깊습니다. 뇌는 말 그대로 뇌, 졸은 졸지에, 갑작스럽게, 중은 타격을 입는다, 맞는다는 뜻이죠. 결국 뇌가 갑자기 타격을 입는 병, 이게 뇌졸중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예요. 예고도 없고 준비도 없고 순식간에 우리의 뇌가 공격을 받는 병입니다. 문제는 그 타격이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뇌는 우리가 걷고 말하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뇌에 피가 안 가거나 혹은 피가 넘치게 되면 사람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뇌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가고 그 부분이 괴사, 즉 썩어버리는 상태죠. 말 그대로 피가 끊긴 뇌입니다. 둘째는 뇌출혈. 이번엔 반대입니다. 혈관이 터져서 뇌 속에 피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뇌세포를 파괴하죠.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갑작스럽다. 치명적이다. 그리고 시간이 생명이다. 뇌는 다른 장기와 달리 산소와 포도당이 몇 분만 안 들어와도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을 입습니다. 심지어 5분, 불과 5분 사이에 평생 말도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6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고혈압약을 끊은 지 1년. 혈압약 먹으면 머리가 띵해요 라며 스스로 중단하신 분이었죠. 그날 아침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꼬이더니 30분도 안 돼서 병원에 실려오셨습니다. MRI를 찍었더니 뇌의 말하기를 담당하는 부분이 완전히 괴사된 상태였어요. 이제 이분은 다시는 문장을 완성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단어는 기억해도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남편분이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어요. 교수님,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가능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가능했거든요. 30분만 빨랐어도 말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 더 치명적인 뇌출혈, 그 중에서도 지주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뇌의 바깥 큰 혈관이 터지면서 뇌 전체를 피로 뒤덮는 병입니다. 대부분 원인이 바로 뇌동맥류예요.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다가 어느 날 팡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두통이 있어도 그냥 스트레스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터집니다. 제 환자 중 59세 회사원 남성, 매일 야근, 회식,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이었죠. 머리가 이상하게 지끈이거린다고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이미 동맥류가 6mm 이상 부풀어 있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분 말 그대로 운이 좋으셨죠. 그날 바로 수술 들어가서 지금은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의 뇌졸중은 그 자체가 병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등 오랜 시간 몸속에 쌓인 문제들이 결국 뇌혈관을 공격한 결과인 거죠. 그 중에서도 고혈압은 가장 큰 주범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에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고 그 상처가 염증을 만들고 혈관벽은 약해지고 결국 어느 날 터지거나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뇌졸중과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2개 이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장 오늘부터 생활을 돌아보셔야 해요. 중요한 건 예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 중 가장 자주 드리는 말이 있어요. 식단 극단적으로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운동 무리하지 마세요. 대신 꾸준히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하루 30분 걷기, 소금 조금 줄이기, 혈압약 제때 보기하기, 1년에 한 번 당화혐색소 검사 받기. 이게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만으로도 뇌졸중의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외래 진료실로 들어온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60대 초반의 그분은 교수님, 그냥 한번 와봤어요. 얼마 전에 조금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보니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한쪽만 살짝 내려앉아 있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잠시 후에 거짓말처럼 괜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셨대요. 그런데요, 그게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뇌혈관이 한번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과성 허현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꿈을 꿨나 잠결인가 하고 그냥 넘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어지러웠다가 괜찮아졌어요. 한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갔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잠깐 발음이 이상했는데 금방 멀쩡해졌어요. 이런 말들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건 경고예요.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단순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뇌졸중 자가 테스트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팔 들어보기.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눈을 감고 10초만 기다려보세요. 한쪽 팔이 살짝 떨어지거나 비틀어진다면 그건 미세한 마비 증상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말하기 테스트. 맘마, 랄라, 가가 세 단어를 말해보세요. 입술, 혀, 목구멍의 움직임을 다 써야 하는 단어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발음이 뭉개진다면 발성 근육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어요. 셋째, 웃는 표정 만들기.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입꼬리가 양쪽 대칭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뇌신경에 문제가 생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세 가지, 딱 1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소중한 시간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제 친한 친구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등산도 즐기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팔에 힘이 빠졌는데 일시적이겠지 하고 넘기셨고 발음이 이상했는데 감기 기운인가 보다 하셨고 결국 그날 밤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치료 가능한 시간을 넘긴 후였습니다. 골든타임 3시간. 이 안에 병원에 오면 막을 수 있던 걸 그냥 지나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자녀들이 병원 복도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는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건 무시입니다. 내 몸이 낯선 신호를 보낼 땐 설마 아니겠지가 아니라 혹시나를 먼저 떠올리셔야 해요. 그래야 정말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뇌졸중 환자들 중 정말로 안타까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뇌졸중이 오기 전에 이미 몸이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 단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매일 느끼는 작은 증상들, 오늘따라 말이 조금 느려진 것 같아, 손에 힘이 빠지네, 피곤해서 그런가? 왠지 어지럽고 눈이 흐릿해. 이런 사소한 말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늘 바빴죠. 내일 해야 할 일, 가족 챙기고 식사 준비하고 병원은 미루고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뇌졸중은 운명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회피가 쌓여서 생기는 결과.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전날까지 생일잔치를 함께 하셨대요. 케이크 자르면서 활짝 웃으셨고 손주에게 용돈도 주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 어머니는 말이 안 나오고 한쪽 팔이 축 늘어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5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회복 가능한 시간, 골든타임은 지나버린 뒤였죠. 자녀분이 울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교수님, 그냥 어제 조금 이상하다고 말만 하셨어도 제가 데리고 올 걸 그랬어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혈압을 재보세요. 팔뚝 혈압계 요즘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집에 두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이 2번만 체크하셔도 이미 절반은 예방하신 겁니다.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 자주 나온다?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나는 혈압 올라갈 체질이 아닌데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당뇨. 많은 분들이 당뇨가 있어도 단 것만 피하면 괜찮겠지 하시는데요. 혈당은 단 것만으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당화 혈색소라는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이건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지표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이 검사를 받으셔도 당뇨의 진행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1분도 안 걸립니다. 결과도 금방 나와요. 담배는요,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시작하지 마시고 지금 피우고 계신다면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제가 본 뇌졸중 환자 중 가장 심한 출혈을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 흡연자였어요.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술은요, 하루 한 잔은 괜찮다더라? 이런 말 믿지 마세요. 문제는 하루 한 잔이 하루 2잔이 되고 매일 한 잔이 주말 폭음이 되는 거예요. 절제할 자신이 없다면
안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운동은 꼭 헬스장에서 하는 것만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 30분 걷기, 계단 한 층 오르기, 마트 갈 때 일부러 주차장 끝에 세우고 걷기. 이런 작은 습관이 당신의 혈관을 10년은 젊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말이 느려졌다. 팔에 힘이 없다. 얼굴이 찌그러진 것 같다. 눈이 잘 안 보인다. 물체가 2개로 보인다. 이런 증상이 단 몇 분만 나타나 사라져도 당장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뇌졸중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때로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보호하려는 마음에 정작 환자분 본인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숨길 때가 있습니다. 충격받으실까 봐요. 희망을 잃을까 봐요. 이런 걱정으로 가족분들이 대신 판단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오히려 더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자분이 자기 병에 대해 정확히 아셔야 지금부터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요. 저도 진료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 뇌졸중으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팔에 힘이 빠진 채 실려오셨어요. MRI를 찍었는데 뇌혈관이 여러 군데서 막혀 있었거든요. 처음엔 고혈압 때문인가 싶었는데 정작 혈압도 정상이고 혈관에도 큰 동맥경화가 없었어요.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전신 검사를 해봤죠. 그때 나왔어요. 폐 깊숙한 곳에 이미 진행된 암이 있었고 그 암에서 나온 음고물질 때문에 혈전이 생긴 거였어요. 즉, 뇌졸중이 암의 합병증이었던 거죠. 사실 이분은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뇌졸중이 오지 않았더라면 계속 모르고 살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암이 너무 많이 진행돼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는 뇌졸중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죠. 결국 말기 암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이 회복될 거라 믿으면서 웃다가 말도 못하고 혼수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자기 삶을 마무리할 말 한마디 가족에게 남기지 못하고요. 그걸 지켜보던 보호자분도 두고두고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 해요.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좋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나빠질 가능성까지요. 그게 때론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따뜻한 의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그게 가장 인간적인 배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요. 제가 꼭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뇌졸중 이야기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 5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하셔도 저를 그리고 뇌졸중 전문의를 만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첫째, 혈압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만 팔뚝 혈압계로 직접 재보세요. 140에 90보다 높게 자주 나온다? 그러면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합니다. 수첩에 날짜랑 숫자만 적어도 의사 선생님이 훨씬 잘 판단해 주실 수 있어요. 둘째, 당화혈색소 검사. 1년에 한 번 피 검사할 때 꼭 물어보세요. 이 수치가 6.0을 넘는다면 당뇨 전 단계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뇌뿐만 아니라 눈, 콩팥, 심장까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담배는 절대 피우시면 안 돼요. 지금 피우고 계신다면 진짜 오늘부터 줄여서 끊으셔야 하고요. 안 피우고 계시면 앞으로도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담배는 모든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특히 뇌출혈 위험을 훨씬 더 높입니다.
넷째, 하루 30분만 걸어보세요. 헬스장 안 가셔도 돼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버스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마트에서 먼데 주차하고 일부러 걷기. 그게 쌓이면요, 혈관이 달라져요. 피가 훨씬 잘 도는 몸이 됩니다. 다섯째, 내 몸이 이상하다는 신호 그냥 넘기지 마세요. 말이 꼬이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삐뚤게 느껴진다거나 한쪽이 안 보이거나 어지럽다거나 그런 게 몇 분 있다가 괜찮아져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5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뇌졸중의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으니까 이 5가지만 꼭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 있으셨나요? 이거 그 사람도 꼭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요. 꼭 한번 전해주세요. 이 영상 꼭 봐. 너한테 진짜 필요한 이야기야.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말이요.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에서 떠오른 생각, 내가 겪었던 이야기, 혹은 그냥 요즘 건강 걱정되신다. 그런 얘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지만 당신의 하루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 마음에 따뜻하게 닿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세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니 창밖 새소리가 반겨주네. 거울 속 주름도 이제는 내가 걸어온 발자국 같아. 참 오래 참았지 나보다 난 먼저.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볼래.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남은 날들도 소중하니까 누구보다 밝게 누구보다 힘차게 내 걸음 내 리듬을 붙여 내 맘대로 웃고 싶어. 이제야 보이네. 참된 인생은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어릴 땐 몰랐던 소중함, 건강이 내 삶의 기둥이래.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것도 내 몸에게 주는 선물이래. 걱정은 넣어둬 나 아직 멀었어. 심장이 말하네. 살아있다고.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늦었다는 말은 하지 마요. 넘어진 날에도 흙 묻은 손으로 다시 일어나 걸으면 돼. 혼자냐 함께니까 우리 모두 다시 피어나는 순간.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나를 위한 시간표 이제야 펼치네. 희망을 적는 그 한 줄 위에 활력 인생 연구소. 내 인생의 새 이름이야.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기적 같은